예, 다시 뵙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승희 매니저님,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잘 지도해서 성적들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1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오냐 하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 이거 헷갈려서, 다 외웠는데 까먹어서, 실수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즘엔 어떠느냐? 아이들이 와서 이럽니다. 선생님이 이상해요. 안 배운 데서 냈어요. 뭐, 문제를 어디 구석에서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배운 데서 내면은 선생님이 징계를 당합니다. 다 가르쳐 준 거고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문제를 냈다고요. 그렇게 내겠다고 미리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는 주무신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도요, 책과 자습서와 문제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하죠. 중간고사 딱 끝나고 3, 4, 5, 6, 7단원을 기말고사까지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험 범위 알려줄게요. 이번 시험 범위는 4, 5, 7입니다.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예 시험도 안 봐요. 이게 지금입니다. 각 단원 내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대포동 날아다니고 막 이래서 생명윤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생명윤리에서는 테러와 이런 전쟁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수행평가를 내주신 거지, 신생아를 어떻게 잘 케어하고 하는데 그거의 관점에서 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못 해오면 수행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교수님이 써줘도 20점 만점에 10점 줍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겉들이고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2015 교육개정.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 최상위권 만들고 싶죠. 근데 어머니가 공부한 그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과외도 많이 알고요. 학원이 어디가 좋은지도 다 알고요. 문제집도 다 검색해서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네요. 혼란입니다. 어머니들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원 선생님하고도 교류가 있죠.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고등학교 선행 들어갑니다. 미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선행하면 불이익 줄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내 우리, 이러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복잡합니다. 예. 자, 국영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그죠? 그냥 그 과목 자체가 축소가 돼요. 실험도 많이 하고 모두 하고 하는 거 말고. 수능 개표는 또 1년이 유예가 됐어요. 중3 어머님들 계실 텐데, 우리 아이는 그럼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고 물화생지를 시험을 보내. 맞습니다. 그렇게 시험 봐요. 예. 어떻게 되는 건가? 2015 교육개정 과정. 교육이 싹 바뀐답니다. 교과서도 다 바뀌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교과서 이제 품평회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형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우리가 굳건히 믿고 왔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그 재능들, 그 직업들 다 없어진답니다. 개념 이해, 지필고사도 개념 이해 중심으로 바뀐대요. 큰일 났죠? 과정중심 평가제도 하고 애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토론에서 뭘 해야 되고, 말 못하고 어수룩한 우리 아이는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성적이 안 나와요. 요즘 나오는 말이에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했으면 90점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스카이가 나요? 특목고는 이미 포기했어요. 생각도 안 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예전에 수능 학력고사, 이 돌아가는 게 이게 최고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제가 사진도 복잡한 걸 하나 넣어놨어요. 책을 조금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게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정권 바뀌면 싹 사라지겠죠? 다른 분들이 오시면 또 변할 거예요. 그죠? 진짜 그런지 그 얘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바꾸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답니다. 그냥 평가 제도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뀐대요. 이 얘기는 벌써 2년, 3년, 4년이 됐는데 어머니들이
내 걸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아이들 데려다가 외우게 하고 암기시키고 그러면 80점은 나오겠지. 이렇게 60점 나옵니다. 자, 보시죠. 2차 산업혁명. 자, 제가 합쳐버렸어요. 3차, 4차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술혁명, 정보혁명, 융합혁명. 이때는 말이에요. 누가 승리자였냐면 기술자가 승리자였어요. 1, 2차 산업혁명 때는 수공업에서 전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개발이 되면서 대량 생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승리자였고요. 그런데 기술자만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까지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붙여놨습니다. 시대적 요구하고 대한민국의 특수성. 정보혁명이 되니까 지식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파사에서 기술 좋아가지고 테레비 잘 고쳐서 떵떵거리고 살던 분들이 갑자기 망하기 시작합니다. 전자공학자, 전기공학자 이런 분들이 튀어나와요.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지식을 알고 있고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노하우가 없다? 어디 있는지 노웨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 경영이 나오고 엄청난 그 지식인들의 그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의사, 그 다음에 선생님, 전기공학자, 물리학자,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죠. 자, 이제는 어떻게 가나 융합혁명이라고 얘기하고 협력하는 창조형 인재 이렇게 써놨어요. 수집, 핵심, 처리, 적용. 이 시대가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증조 할머니들이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이때 우리가 선택한 교육제도는 뭐냐면요. 지식입니다. 나는 전파상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내 아이는 지식을 가르쳐야겠어. 기술이 아니라. 나는 똘똘한 기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성공을 했죠. 근데 지식이 있어야겠어. 빠르게 선질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굉장한 이점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누가요? 어머님들하고 제가요. 힘들게 나는 기술, 막노동, 그리고 전파상하고, 그 다음에 금성 대리점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내 아이는 이거 안 시켜요. 지식을 갖게 했어요.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대학을 가서 선진 제도를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결과는 우리가 산업화를 이뤘고요. OECD 국가에 가입을 했어요. 자, 3차 산업혁명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게. 그것도, 우리가 91년도에 가입을 했죠, 유엔에. 91년도 이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로 인정도 안 받은 나라예요. 91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해서 뭘 했냐? OECD 국가가 됐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원조 받는 국가였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고대병원에서 뭘 했냐면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은 독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원조 받으러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학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뭘 알았냐면 그 교수님들이 좋은 기계가 중요하다.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내가 봤는데 나는 말이야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사람을 딱 보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그랬을 때 어떤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지 잘 알아. 내가 그걸로 여기 고대까지 와서 의사하고 있거든. 근데 말이야 지금은 아니야. 좋은 기계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원조 받는 국가니까 독일에 가서 그거 구해와야지. 실제로 구해왔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고대병원에 있고 세브란스에 있어요. 원조 받아서. 이게 언제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죠. 어떻게 됐어요?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중소기업, 개발도상국에서 OECD 가입한 국가가 딱 한 나라 있어요. 그 다음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대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뭐를 했느냐? 우리는 교육제도를 뭐를 선택을 했죠? 아직도 지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빠르게 선진돼서 습득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4.1 초입이죠, 지금. 아직도 우리는 지식을 받는 교육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뭐가 되느냐? 스카이 나온 바보가 이렇게 많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2달 전에 코엑스 광주 부산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에 스카이 나온 바보가 뭔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꼭 보고 오시라고 문자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카이 나와서 아무런 일을 못 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집, 핵심, 처리, 적용이 돼야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우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렌트카 회사죠. 차는 한 대도 없어요. 뭘 하느냐? 정보를 수집해서 그 핵심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한테 가져다 줍니다. 요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실생활이라고 부르죠. 아마존이요. 아마존 배송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배달하기 전에 배달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뭐가 필요한지. 저는 이제 에드플렉스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화장지를 사요. 화장지를 사면은 이 사람은 귀찮으니까 2달에 한 번씩 사는구나.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핵심을 봅니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배달하겠네. 그 앞에 편의점에 갖다 놔야겠네. LG25시에 미리 갖다 놉니다. 그래서 내가 화장지 20개요 하고 클릭을 하자마자 30분 있다 배달해줘. 이게 아마존입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된 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렇게 스카이 나온 아이들한테 아마존처럼 우버처럼 이런 역량을 기대를 하니까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성장 잠재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깨달았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10년 전부터 고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엄마들이 안 된다. 학원 선생님이 안 된다. 학교 선생님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태 주저주저 하다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요 전부터 10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2015 개정교육계획이 나오고요. 학생부 종합제도가 나오고요. 자유학기제가 나오고요. 2018년 내년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요. 얘네들이 2030년도에 30세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전문가들은 5년 정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10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할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어쩔 수 없다. 어떤 반발이 있어도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뭐 때문에요? 2가지 때문에. 시대종료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교육제도를 습득하기 위해서 미국 선생님은 비싸니까 필리핀에서 선생님을 수입하다가 한 교실에 2명을 넣습니다. 일본인 선생님 1명, 필리핀 선생님 1명.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배우신 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토론식 수업, 그 다음에 발표, 그 다음에 이해, 사고, 개념 중심의 시험. 이거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좀 늦었죠? 203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제대로 발전을 못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고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그래도 저는 그냥 꺼내왔습니다. 왜? 반드시 어머니들이 알아야 되니까. 누구죠? 황우여 교육부 장관, 부총리죠. 누굽니까? 김상건 교육부 장관, 부총리입니다. 요분이 끝나고 요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분이 만들고 이분이 적용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오선 의원이요, 오선 의원. 오선 의원이고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 분위기 이제 보이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못 썼어요. 국정교과서 역사 만들자고 하신 분이죠?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어요. 자, 이게 과연 개혁적인 교육정책일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만든 교육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적용하나요? 자, 교과서 발표를 해야 돼요. 누가 발표를 하죠? 이분이 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부총리. 자, 쭉 보면 대충 알고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이냐?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대학교 다녀보고 돈 내자. 이분이 적용을 합니다. 왜 수능이 1년 유예가 됐을까요? 그 개혁적인 수능 개편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1년 유예가 된 겁니다. 확대는 될 수 있으나 후퇴는 없습니다. 오늘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는 이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왜? 나라가 망할까봐
가장 보수적인 교육 제도를 추구하시는 분들, 보수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가장 안정적이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든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확대는 될 수 있으나 후퇴는 없습니다. 이름은 안 썼어요. 무서워서. 예. 자, 교육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자, 교정과정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해서 딱 세 개예요. 꿈과 끼를 평가한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걸 위해서 모든 제도를 확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세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요? 2015년도에. 자, 꿈은 뭐고 끼는 뭔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꿈은 진로 희망입니다. 내가 뭘 할지 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왜? 옛날에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박사, 전기공학자, 컴퓨터공학과, 물리학자. 그래서 그건 고르면 돼요, 내가.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진로가 없으면 안 된다. 언제부터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그래서 1학년 때는 시험도 안 보고 자유학기제를 하고요. 경기도는 자유학기제를 3년 내내 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발표까지 나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내내 한 번도 안 본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융합형 인재 뭔가요? 문과, 이과 나눠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울대 전기공학과 나온 애한테 부산 출장 보냈더니 목포 가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알았어 잘 가르쳐가지고 프랑스 가서 원전 기술을 배워서 사우디에 갔다가 설치하라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왜 시민혁명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고 종교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사우디 갖다 놨더니 사우디에 이 사람들은 아랍인데 아랍인의 특성을 몰라요. 문화도 모르고. 얘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망합니다. 큰일 났네. 합쳐! 융합형 인재. 상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국어 문제에 과학이 나오고요. 과학 문제에 수학이 나오고요. 수학 문제에 영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지문들이. 미래사회의원은 평가 제도를 바꾸겠다. 요걸 안 바꾸면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평가 제도부터 확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을 확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바뀌죠. 일단 공통과목이 나옵니다. 공통과목 국어,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으로 바꿉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얘네들은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80%, 실생활과 적용되는 내용이 20% 이렇게 교과서가 구성이 되죠. 이게 뭔가요? 그러면 새로운 거 안 배우나? 수월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 많죠? 수월성 교육. 이거 영재 교육 아니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영문학과 가는 애가 미적분을 그렇게 심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개념만 알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지만, 문제를 그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과목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국어 한 10개 되죠? 수학 10개 돼요. 영어 10개 되죠? 여기서 나는 한 3개 정도만 공부하고 졸업하면 됩니다. 끝! 어떤 학생은 이거 배우고 있고요. 어떤 학생은 이거 배우고 있고 어떤 학생은 이거 배우고 있어요. 가능한가요, 이게?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럼 이거 선생님도 많아야 되고 학교도 많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줄어요.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서 2, 3년 전에 학교를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자, 학교 가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시면 귀퉁이에다 쬐끄맣게 건물을 하나씩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원래 큰 학교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학급이 모자라서요. 잔뜩 지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빠집니다. 학급은 해결됐죠? 선생님만 있으면 되겠네. 선생님은 임용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이것도 해결이 되네? 그럼 어떡하지? 재교육을 시키면 되겠구나. 돈이 필요하네. 이건 정부에서 결심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결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점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자, 어려운 거, 수학 과제 같은 거 어렵게 생겼죠? 이거 신청하는 애 많지 않아요. 동안고등학교에서 5명 신청하고 옆에 신성고등학교에서 10명 신청하고 이렇게 있죠? 1교시는 동안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수학 과제 탐구를. 2교시는 신성고등학교로 가요. 한 바퀴 삥 돌아옵니다. 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한국지리 한 바퀴 삥 돌아옵니다. 몇 명 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이 될 걸로 전문가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공통 과목 먼저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내후년에 이제 시작이 되죠. 선생님들은 이미 많이 연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애는 어떡하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는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국어는 요거만 배우면 되겠네. 선택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하는 순간에 학생부의 비교과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너 경제학과 가는 거 맞아? 이렇게 한 거? 야, 너 사실은 영문과 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경제학과 집어넣은 거 아니야? 배운 게 다르네. 다 압니다. 선택하는 순간.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해 놔야 됩니다. 언제요? 중학교 때. 영문과입니다. 영문과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 예시예요, 예시. 자, 이공계열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내가 선택하는 학과, 내가 관심 있는 학과에 따라서 배우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 진로를 내 마음속으로 난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고2, 고3 아무 영향 없죠? 영향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단 학종의 취지가 매우 강화됩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을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현재 고1 약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죠. 고1은. 이 다음이 중3이에요. 선생님들은 이미 연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필과 수행의 비중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국어 문제, 똑같은 영어 문제를 내는데 이상하게 내요. 우리는 꽈서 냈다 그러죠. 애들은 와서 그럽니다. 엄마 문제가 이상해. 선생님이 이상해. 예전엔 안 그랬어요. 외웠는데 헷갈렸어.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했죠. 중1, 2 막대한 영향이 있죠. 중3하고 중2가 제일 불쌍해요. 이 학생들은 뭐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주의 교육 방식하고 그 다음에 과정 평가 중심의 교육 방식을 둘 다 해야 됩니다. 왜? 어떤 학교는 A라는 교과서를 선택을 하고요. 어떤 학교는 B라는 교과서를 선택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갈 건지 진보적으로 갈 건지. 이게 진짜 교육이네. 우린 다 이렇게 가. 시험 안 봐, 우리 학교는. 이 학교는요. 아니야. 그래도 아이들이 알 건 알아야지. 선생님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은 난 시험 안 봐. 왜? 교사의 자율권을 대폭 올려놨기 때문에. 2학년 때 선생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단원평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 거야.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교과서가 진짜 그렇게 바뀌나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지금 한 100권에서 200권 정도 교과서가 뿌려져 있어요. 지금 이미 12월 달까지 결정이 될 겁니다. 학교별로. 단순 지식 전달이었죠? 국어. 이렇게 실생활 중심의 교과서를 강조했으나 일부 단순 지식 전달. 교과, 역량, 질문, 생성, 성찰, 창의, 융합. 이거 복잡해요. 그 다음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 옛날에도 했던 거예요. 독서. 그죠? 다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읽습니다. 책을. 그 자리에서 읽고요.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레포트를 냅니다.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와갖고 제 아이는 중학교 지금 2학년이에요. 근데 수행평가를 망쳤대요. 왜 망쳤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대요. 그렇구나. 자유학기제 끝나고 막바로예요. 시험지를 이렇게 쭉 나눠주더래요. 백지를. 그랬더니 자, 그거를 듣고 생각을 여기다 써. 한 다음에 20분 있다가 자, 가져와. 너 뭐 했는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제목 이렇게 2개 적었거든? 가져가시더라고. 10점짜리인데 5점 받아왔어요. 예. 자, 이제는 그 5점도 안 줍니다. 기본 점수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밀성을 강조하는, 이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학습량을 적정. 학습량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선택 과목으로 갔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어려운 것들은. 학생 참여 및 활동, 실생활의 다양한 활동. 자, 미적분을 배운다. 도대체 이 미적분을 내가 왜 배워야 되나? 나는 천체 물리학과를 가고 싶지? 맞아, 이거 해야 되네. 누가 만들었지?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이걸 알고 있는 애가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이거 내가 왜 배우지? 아, 이런 데 실생활에 응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겠네. 인구 통계 이런 게 쓰이네. 확률 통계 공부해야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가 이제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요소 확대, 나만의 평가 그래프, 자기 평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친구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들이 그대로 점수에 들어갑니다. 자, 어디까지 선생님별로 학교별로 적용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는요, 핵심 개념을 통합적으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자, 비가 와요. 열대우리면 비가 많이 오고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왜 그럴까? 아,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데는 적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들이 막 위로 올라가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수그러들겠죠? 그러면서 공기들이 밑으로 마구 내려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북이 23.5도, 남이 23.5도, 북핵이선, 남핵이선. 그래서 거기는 사막이네요.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칸타카 사막 쭉 나가죠? 남쪽은 오스트리아 사막, 나미부 사막 쭉 나가죠.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줄이 다 사막이구나. 이거를 모르면 지리를 못합니다. 뭐하고 뭐가 합쳐진 겁니까? 지리하고 과학이 합쳐졌어요. 지구과학까지 같이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도 저는 아이들이 오면 기후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이한테. 이제는 더 심화되는 겁니다. 사회현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 답이 없어요, 이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학습 설정 및 동료평가. 사회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 미래 사회는. 한 학생이 와서 물어봐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산업혁명은요, 뭐고 막 외워요, 제 앞에서. 스탑! 얼마 전 얘기예요. 스탑! 자, 산업혁명이 나서 왜 정치가 안정이 됐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산업혁명이 나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물레 잘 돌리는 사람, 그 사람 밑에 제자가 20명이야. 그리고 그 사람만큼 숙달을 하려면 5년이 걸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근데 말이야, 옆에 공장에 하나 섰어. 증기기관. 거기 가니까 3시간만 배우면 돈을 준대. 다 사람들이 몰리지? 이거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되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네. 물건도 많아지고. 나 혼자 다 쓰나? 수출하겠지. 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와. 나도 돈이 많아져. 불만이 있나? 없지. 당연히 정치가 안정이 되지. 됐지? 시험 나오면 이렇게 써. 아이들이 이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여기 나오죠? 중학과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과정이 70~80%가 반영이 됩니다.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든, 진보적인 교과서든, 보수적인 교과서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평가 제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뭘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할 거냐? 한번 봤습니다. 핵심 역량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핵심 역량을 발표한 건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학생으로 키우겠다라고까지는 되어 있지,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평가는 요 선에서 해라.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심리적,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거를 길러주겠다. 뭔 얘기예요? 옆에 자세히 써놨는데. 자기관리 역량은 진로가 탐색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성, 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걸 스스로 알려줘야지 옆에서 아하, 너는 어휘가 약하구나, 너는 문법이 약하구나, 아무리 얘기해줘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미. 이거 어디 써 있어요? 학생부에 써 있겠죠?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문제 해결, 지식의 실생활, 지수로그를 진짜 내가 왜 배우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 써 있을까요? 지필에도 나오고요, 수행에도 나오고요, 학생부에도 나와요. 아하, 핵심을 알아야 되고 내 의견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 지식의 활용과 창출, 수월성 교육이죠. 이렇게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융합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 이거는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리를 좋아하는 애는 고급 물리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고급 수학에서 공부하는 거고, 수학 과제 탐구에서 하는 거고, 영문과 아래가 이거 할 이유는 없죠. 수월성 교육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누군가요? 이영 전 교육부 차관님. 실제로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장관님이 직접 쓰진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금년도 1월 EBS에 나오셔갖고 이렇게 했어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게 된다. 변형은 있을 거다. 근데 이걸 교수님들이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내 제자를 뽑는 거다. 왜? 이게 내신이 신뢰도가 낮다. 학교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과목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5명 있는데 어떻게 9등급으로 나눕니까, 아이들을? 아하, 신성고랑 동안고랑 합쳐요? 어휴, 이건 또 말도 안 되죠. 이거 되려면 한 20년 걸리겠죠? 등급을 못 나눠요. 그러니까 내신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교수님들은 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얘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오, 얘는 천체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서 미적분을 공부하려는데 어려워. 그래서 누가 했는지 찾아봤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했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 근데 왜 뉴턴이 라이프니츠를 박해한 거예요? 결국은 라이프니츠의 기호체계가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선생님이 그러죠? 박수 쳐! 제대로 공부했네. 수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박수 쳐! 그게 세특에 써 있어야 돼요. 아하! 난 이런 애가 좋아요. 수학 교수님이. 그래서 이것들을 중요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이분 얘기예요. 이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중간고사 이만큼,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수업 평가 이만큼, 기말고사 이만큼 이렇게 해서 내신이 됐습니다. 근데요, 바뀐대요.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조그맣게, 참여 수업 이만큼, 참여 평가 이만큼, 기말고사 이만큼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네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아직 잘 몰라요. 답이 없어요. 분명한 건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게 진로 탐색이에요. 왜 교수님이 얘가 진짜 우리과 들어올 거 맞는지, 심리학과 진짜 좋아서 들어오는 건지, 점수 낮아서 대충 경영학과 갈래다 들어오는 건지, 난 그런 애 받기 싫거든. 여태까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도구를 줘야 되고요. 연습을 줘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듀플렉스 보내놨더니요,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한 달이나 보냈는데,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올랐죠? 60점대 아이가 과목별로 10점에서 20점을 다 올라갔어요. 20점씩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안 하던 애가 공부했으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목표를 85점을 잡았어요. 60점짜리를.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목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그 정도 공부했으면 당연히 90점은 나오는 거지.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 오세요. 오셔서 애가 푼 시험지 한번 보세요. 어머니처럼 달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90점 나오나. 그건 어머니 시대적 얘기고요. 지금 달달달달달 외우면 60점 나옵니다. 그나마 아이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를 훌륭하신 매니저님이 이해, 사고, 목차. 겨우 80점 언저리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아이는요, 다시 뭐 하냐면은 학습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해요. 내일 시험이에요. 아직 시험 안 끝났죠? 오늘 끝났네요. 다시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아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인생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엄마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엄마가 인정을 해주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케어를 덜 하면 내 생존과 안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본능입니다. 엄마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점수를 중요시하니까 아이가 하나라도 더 외워서 내일 한 개라도 더 맞추려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매니저님이랑 껴안고 울 뻔했어요. 계속 외우고 있는 겁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외우면 맞출 줄 알고. 엄마는 목표가 85점이 뭐니? 야, 그 정도 공부했으면 90점은 나와야지. 오래 걸립니다. 여태까지 안 하던 거를 갑자기 아이한테 시킨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구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 리뷰노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적어야죠. 4, 5, 6, 7, 8 공부하고 시험 범위가 4, 5, 7밖에 안 되는데 뭘 중요시 하는지 얘기를 들어야죠. 이번에는 프린트에서 많이 내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 준 개념에서 많이 내는지 똑같은 과목이지만 진짜로 생명윤리가 대포동 중심으로 강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신생아 유기 사건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지 아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수행평가 적어와야 됩니다. 뭘 적느냐? 수행평가 그냥 안 내줘요, 선생님이. 자, 생명윤리에 대해서 하는데 나는 지금 저렇게 테러가 많고 유럽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탄이 터지고 북한에선 저러고 있고 이거하고 생명윤리를 연관시켜서 이 논문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해봐. 형식은 아이들하고 꼭 같이 얘기해. 걔네들 의견이 첨부가 돼야 돼. 언제까지?
아, 일주일 후까지. 일주일이면 시험이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내줘요. 그리고 어떻게 PPT로 작성을 할 건지, 발표를 할 건지,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건지, 형식과 기한과 내용과 취지, 목적을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중학교 저학년은요, 프린트로 아예 찍어줘요. 다 써줘요. 여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고학년 되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제목만 이렇게 빼와요. 빼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생명윤리에 대해서 하래. 뭐 할까? 아하, 신생아. 요즘에 신생아 많이 버리더라. 어저께 뉴스 추적에 나왔어. 열심히 쓰고요, 교수님이 감수를 해줘서 갖다 내요. 10점 만점에 5점 나옵니다. 써와야 됩니다. 써오고요, 같이 하라 그랬으면 같이 해야 되고요, 레포트로 제출하라 했으면 레포트로 제출하고, 발표로 하라 했으면 발표로 하고, 4명이 조를 이뤄서 4명 다 발표해서 4명 다 하고, 혼자 해도 된다면 혼자 하고요. 이거를 반드시 적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평가의 방향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내가 쓴 거에. 그렇게 시키죠. 매일매일 써오라 그래요. 금방 되나요? 어머니 또 와서 그래요. 수업님이 또 하신다면서요. 합니다. 근데 그거 왜 하세요? 아, 난 옛날에 은인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서서 떠들게 해주신 분이고, 그 이유를 만들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나도 알려주려고 애들 이거 만들어서 전국에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3달이 됐는데 애가 이걸 제대로 못 써요. 4달이 됐는데 못 써요. 구멍이 뻥뻥뻥 나요. 자, 어머니 9년 동안 안 했어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복습하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학원 가서 강의 듣고 문제지는 많이 풀었어도 숙제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숙제하고요, 주무셔요. 푹 자야 돼요. 학교에서는. 왜? 끝나고 나면 비싼 학원에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려니까. 아이고, 학교에서도 정신 차리면 되잖아. 안 되죠. 학교 끝나면 학원 끝나면 10시, 11시인데 그럼 집에 가면 바로 공부하나요? 뭣도 좀 먹고 엄마랑 얘기도 좀 하고, 엄마 또 씻으라 그러고 씻어요. 그럼 한 12시쯤 돼요. 카톡 해야죠. 유튜브 하나는 봐야죠. 유일한 자유 시간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30분 봤다고 쳐요. 그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겠어요. 30분 봤다 치면 12시 반부터 숙제를 시작합니다. 대충 하죠. 1시 반, 2시까지 숙제를 해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푹 자야 그날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서 푹 자요. 그런 애들한테 이걸 써오라고 그래요. 학교 생활이 중요하대. 선생님 말씀이 중요하대. 써와.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자, 9년간 안 했어요. 어머니 같으면 몇 달 정도 소요가 될까요?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기부여가 된 학생의 경우 조금 빨라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친구죠? 이렇게 공부를 해요. 딱 보면은 탄소의 순환과 지구온난화. 제 아들 거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어젯밤에. 요거 막 외웁니다. 직권에 뭐가 들어있고, 기권에 수권에 뭐가 들어있고, 요거 어떻게 되고,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하고, 요것도 막 하고, 이거 선생님이 체크해 줬는데, 이거 막 외워요. 제 사례를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누가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요 진한 게 더 중요하니 내용이 더 중요하니 멍하니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선생님들이 감수한 거고, 그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잘할까 모를까? 잘 알죠. 그럼 그 사람들은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뭘 가르쳐야 되니까 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굵은 제목을 뽑고, 조그만 제목을 뽑고, 더 조그만 제목을 뚫고, 진하게 뭘 칠까가 더 고민이 될까? 아니면 이미 쳐졌는데 내용을 쓰는 게 더 고민이 될까? 이거 목차 뽑고 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비싼 잉크 들여서 진하게 만든 거죠. 가리고 해봐야 돼요. 탄소의 분포 가리고,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네. 이거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네. 설명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네.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내가 어려서 그랬을까? 이거 지겨워요.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목도 마르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배도 고프고요. 엄마랑 할 얘기도 생기고요. 막 이래요. 쓰자! 그래서 연습장을 갖다 놓고 까만 펜으로 썼습니다. 자, 탄소의 분포 딱 가리고요.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외워서 쓰려고 해요.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을 쓰는 건데, 내가 이해한 걸 쓰는 건데. 그래서 또 쓰기 시작했어요. 또 바보짓을 해요. 은는이가 다 붙이고요. 옆에서 엄마가 와서 보면 어떡해. 노트 정리도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까만 펜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 버려도 되는데. 그리고 노란 펜을 가져왔어요.
노란 펜을 가져와서 안 보이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탄소의 분포, 아 이거지? 찍! 오케이. 탄소의 순환, 아 이거지? 찍! 지구온난화, 아 이거지? 찍! 그 다음에 다 가리고 탄소 순환과 지구온난화, 오케이. 아 여기는 분포가 있고 순환이 있고 온난화 있고, 아까 뭐가 있었지? 아 맞다, 온난화 방지 대책이 중요하지. 찍찍찍.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권. 자 설명해보자. 쫙. 이거를 해야 개념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 그래서 이해하고요. 단어 뜻 알아야죠. 한번 쭉 읽어보고 공부를 합니다. 사고를 해야 돼. 도대체 왜 갖다 놓은 걸까? 이게 왜, 과학 교과서 페이지가, 100페이지인데, 그 중에 여기 지구과학에 관한 거는, 25페이지고, 25페이지 중에 고생물, 그 다음에 수권, 직권, 대기권, 그 다음에 암석, 고생물학,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거는 딱 2페이지 배정을 해줬는데 왜 하필 그 중에 지구온난화를 선택을 했을까? 중요하구나. 아하, 지금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수능 4점짜리예요. 이게 뭐냐면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길게 쓰면 수능 평가가 되는 거고. 정리를 해야죠. 내 머리로. 노란 펜으로 쭉쭉쭉 그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거를 빼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개념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참 다행히도 여기까지가 되면 80% 이상은 다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시험지에 써 있으면 문제 푸는 거고요. 수행평가면 실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내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특히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를 생략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해 중심, 사고 중심으로 나오죠.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는 안 나와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필 수행을 관리를 해줘. 에듀플렉스는 이제 수행하고 나면은 쭉 적어오죠? 적어오면, 아, 이런 취지와 방향과 목적으로 하라는구나. 여러 명이 같이 하려는구나. 했는지 안 했는지, 방향이 맞는지 체크까지만 해줍니다. 안 해줘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이잖아요? 학생부 관리를 해야 돼요. 학생부 관리의 제1번. 시간이 있으면 전 여기부터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진로 결정과 진로 탐색은 다르다. 자, 보세요. 요즘 오래 살아요. 적어도 경제 생활을 70세까지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어머니,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후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만하고 은퇴하고 끝날 거 아니면 20년 후에 내가 지금 뭐 할 건지 잘 생각해가지고요. 내 진로를 결정해서 종이에 써갖고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너 무슨 직업 할 건데? 야, 의사가 좋다는데. 아니야. 4차 산업혁명 때 의사가 별로 안 좋대. 의사 말고 생명공학자가 낫겠다. 너 그쪽에 관심 많으니까. 이 아이는 선택 못 합니다. 나도 못하는 걸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시켜라. 우리 아이는 게임을 제일 좋아해요. 하루 종일 게임을 시켜야죠. 이게 진로 탐색인가요? 하루 종일 게임 시키면 되죠. 제일 좋아하니까. 진로 탐색은 진로와 탐색이 합쳐져 있어요. 관심 분야,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게임에 관심이 있구나. 근데 내가 게임 프로그램에서 자질이 있고 잘할 수 있고 진짜 내가 재밌어 하는 건지 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거를 탐색하라는 얘기입니다. 관심 분야.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야죠. 진짜 나 게임계에서 게이머가 되든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던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요? 전공의 심화. 이것도 어려워요. 관련된 동아리, 관련된 봉사활동, 관련된 책을 읽고 나랑 진짜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진로 탐색이에요. 반드시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 진로에 관련된 수행평가, 진로에 관련된 그건 제가 안 뽑았네요. 자율활동, 자진, 봉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선생님, 뉴턴과 라이프니츠, 미적분.
지수 로그 함수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 질문했어요. 선생님 박수 쳐. 얘처럼 공부하는 거야. 야, 너는 정말 수학에 대해서 타고난 자질이 있네. 수학과 가면 되겠네. 자, 학생부에 빠집니다. 안 써줘요. 왜 안 써줄까요? 요구를 안 하니까. 우리 지점에 튜터님 중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1학년 때부터 쫄랐답니다, 선생님한테. 나 이거 했는데 왜 반영 안 해줘요? 했는데 왜 반영 안 해줘요? 했는데 왜 반영 안 해줘요? 나 이런 동아리 했는데? 경영학과 관련해서 이거 했는데? 이 책도 읽었는데? 수행평가 이거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줬잖아요. 써줘요. 합격했죠. 나머지 서울대생들은 다 수능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고대 출신이에요. 재수에서. 서울대 반이 연고대 출신이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 학생부 종합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불러요. 스케일업에 대해서는 오늘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얘기하면 스케일업이 잘 돼 있는 그 서양은 일을 해요. 애플 사람들하고 만나고 독일의 지벤스랑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일을 진행을 시켜요. 그리고 와서 팀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팀장님 가보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내가 제일 똑똑해요. 머리도 내가 제일 좋고요. 나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요. 그리고 나는 통찰력도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너 말도 잘하고.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걔네들은 이만큼 성과를 내는데 우리는 여기밖에 못 와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으면 한 발 딱 딛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전임자가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전임자가 하면 여기서 출발. 우리나라는요. 전임자가 나가면 다 없어져요. 기록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맨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근데도 독일 애들, 미국 애들하고 80% 정도로 쫓아가요.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그리고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집에 안 가요. 매일 밤새서 일합니다. 그리고 80% 쫓아가요. 이상하네. 쟤들은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통찰력도 없는데 왜 내가 지지? 걔네는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우린 바닥에서부터 갑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안 한 겁니다. 이 기록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기록하는 습관이 없으면 학생들이 버틸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이거 한 번 더 썼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9년 동안 안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두 학기를 제끼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점에 있는 학생들은. 왜? 연습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이. 본인이 써와야지.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써와야지. 이거 채우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자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면접은 교수님이 보시고서 그래 너 나랑 공부할 수 있겠다. 제대로 배워왔구나. 그래서 뽑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죠. 요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말을 안 하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자, 예전에 어머니하고 제 시대는 프로그래밍의 천재예요. 그래서 나사도 뚫었고요. 한국은행도 뚫었어요. 나는. 근데 애가 좀 소심하고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학교 교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인재 없나 어디 천재 없나 찾아냅니다. 악착같이 찾아내요. 그래갖고 특기자 전형 해갖고 데려가요. 회사에서는요.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악착같이 찾아내갖고 걔를 데려가요. 그래서 걔가 뭐를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띵똥띵똥띵똥 밖에 소리는 안 나지만 음악도 넣고요. 그 다음에 약간 허접하지만 그림도 넣고요. 그 다음에 멋진 프로그래밍을 딱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이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네. 박수 받습니다. 이게 천재를 요구하던 시대였죠. 지금은요. 못합니다. 그 사람은 회사 들어가서 스카이 나온 바보가 돼갖고 그냥 쫓겨나요. 왜? 이제는 혼자 못해요. 그래픽 팀이 붙어야 되고요. 스토리 라인 팀이 붙어야 되고요. 음향 팀이 붙어야 되고요. 프로그래밍도 혼자 안 합니다. 1팀, 2팀, 3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초기 간 짜고 언제까지 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나사 뚫어봐야 그 학생은 30살이 됐을 때 집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취직도 못하고요. 개인 사업도 못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시켜야죠. 자꾸. 언제 시켜요? 공부 시작할 때. 자, 오늘은
어떤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물어봐야죠, 아이한테. 공부 다 하고 나면요. 자, 투부정사 문제 설명 좀 해줄래?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유도인지 설명 좀 해줄래? 그리고 모르는 데가 있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디가 부족한지 아이가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개별 주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 5분간 설명을 해줍니다. 5분간 설명을 해주고요. 아이가 10분간 혼자 공부를 해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투부정사에 대해서 아이가, 투부정사는 이런 거구나. 끝나자마자 자, 투부정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다시 5분간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10분 있다 딱 와서 10분간 열심히 공부한 걸. 투부정사가 동명사랑 분사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줄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아는 거를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면접 가서 멍하니 있다 안 오죠. 그럼 나가면서 그래요. 아유, 저 교수 바보네. 나는 한국은행도 뚫었는데.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국은행 뜬 건 나도 알아.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 근데 난 너 필요 없어. 왜? 내 연구에 도움이 안 되거든. 너처럼 혼자 하는 애는 내가 어디다 갖다 쓰니? 요즘에 교수님도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요. 옛날에 혼자 가서 대충 만들어내면 됐는데. 자기주도성 제일 먼저 나와 있죠. 1번에 어떤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느냐. 1번 자기주도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뭐예요, 자기주도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한 번 해봐요. 해보고서 이거 빵꾸가 났네? 힘들지만 다음날 채우면 목표가 달성이 된 거고, 3일이 빵꾸가 났어요? 힘들지만 주말에 채우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은 이렇게 하고요. 네, 제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이들한테.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난 태어나서 이건 진짜 싫어요. 이건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상한 애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공부랑 안 어울려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제가요, 한 3달쯤 됐어요. 상가집에 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와이프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만한 상가집 이렇게 탁자에 애들이 쭉 다 고등학교 친구들이죠. 앉아 있어요. 전부 다 스카이예요. 옆에서 누가 얘기했나 봐요. 막 이래요. 전부 다 스카이예요. 우린 알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매일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혹시 빵꾸 나면 메꿨는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얘가 뭔 짓 하고 다녔는지. 진짜 계획 세운 거 매일매일 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다 스카이를 갔을까? 한 명도 안 빼고. 몸이 아파요. 하기가 싫어요. 반밖에 안 했어요. 힘들지만 그 다음날 채운 겁니다. 3일을 쬐어요.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저 병원 가서 들어눠 있었어. 나 학교 안 다녀. 대학 안 가. 나 입원했어요. 열흘 동안. 제 친구예요. 지금 카톨릭대 교수입니다. 학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것만 채우면 나 목표래. 요것만 채우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와서 주말에 밤을 새가며 공부를 해서 따라갑니다. 밖에서 보면요, 이 애들은 주중에도 밤새고 주말에도 밤새요. 얘네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빵꾸 났을 때만 그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건지, 내일 채울 수 있는 건지, 주말까지 가야 되는 건지 계획표가 있어야 되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빵꾸가 나는 게 정상이고 그게 학생이고 그게 채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요거만 하나.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난 공부랑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운동을 안 해보네요. 운동을 안 해보는데 배 살을 좀 빼고 싶어요. 체중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왕자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 그래서 뭘 하냐, 윗몸 일으키기 하기로 했어요. 첫날 100개를 했어요. 운동하는 것 같아요. 둘째 날 100개 했어요. 셋째 날 100개 했어요. 3일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찢어지게 아픕니다.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어야죠. 아픈데 쉬어야지. 푹 쉬었어요. 열흘. 맞다. 나 왕자 새기고 싶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100개. 3일 동안 했어요. 또 찢어지게 아파요. 큰일 났네. 또 쉬어야겠네. 또 쉬었어요. 이렇게 1년을 하고 저한테 옵니다. 학생이. 원장님, 왜? 저는 아무리 해도 왕자가 안 새겨져요. 저는 윗몸 일으키기는 안 어울려요.
친구는요, 3달 만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할게요? 3일이 지나서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그 다음날 했는데 50개도 못 하겠어요. 웬걸 20개도 못 해요. 50개 겨우 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좀 나아지겠지 했더니 아이고 30개밖에 못 해요. 그 다음날은 좀 나아지겠지 20개밖에 못 해요. 이게 운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공부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왕자가 새겨지는 거야 안 새겨지는 거야? 끈질기게 해내서 2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00개 하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이거 할만하네. 나랑 괜찮네. 어울리네. 그 다음에는 재미가 있어집니다. 무슨 재미요? 아직 살이 여기 많지만 만져보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왕자가 비슷한 게 생겨요. 좀만 더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 친구는 3달 만에 왕자가 새겨진 겁니다. 아이들은 왜 이걸 모르냐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쉬어! 그리고 다시 해! 이렇게 해주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어머님의 선택이 우리 아이 30대를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10년 전에 그 스마트폰 들고 계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10년? 10년이면 언제예요? 2007년이죠. 2007년이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한 해입니다. 딱 10년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뒤로 2년 뒤에 들어왔어요. 그때 갤럭시가 막 나와서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한 번도 안 갖고 계시는 게 정상이에요. 없었으니까. 지금은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30살쯤 돼야 이제 드디어 내 밑에 쫄다고 하나 딱 두고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을 할 때예요. 자, 그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진짜 달달달달 외우는 이 지식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때 돼서는 뭐가 될까요? 어쩌다 잘해갖고 스카이 보냈어요. 스카이 나온 바보입니다. 지금도 스카이 나온 바보인데 그때 가면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지금은 취직이나 되지. 그때 취직조차 자체가 안 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진로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님한테도 얘기하고 매니저한테도 얘기하고 튜터한테도 얘기를 해요. 하루에 1시간만 내라.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봐라. 더 깊이 파면 좋겠지만 1시간만 봐봐라.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가게 되고, 대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과가 있구나. 어느 대학에 있고, 거기서 뭘 배우고, 끝나고 나면 진로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매주 월요일 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학원 가듯이 딱 정해놓고 생각을 해봐라.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튜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쌓입니다. 진로, 관심,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이고 아니네. 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었고 컴퓨터 그래픽이었네. 난 그림이 좋았던 거야. 그래픽 쪽으로 가겠죠? 아니네. 이거 그래픽도 아니네. 그냥 나는 여기 그 삼국지 게임을 좋아해서 역사를 좋아하네. 갑자기 역사학과로 보내. 그럼 그 학기는요? 역사에 관련된 동아리, 역사에 관련된 독서, 역사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랑 맞는지 이거네. 드디어 찾았네. 난 이걸 잘할 수 있고 재미있어 하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괜히 굵게 치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제목 잡아놓은 거 아니고 가리고 해봐야 됩니다. 성적은 좋은데 수행 때문에 점수가 깎였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애가 성적은 좋은데요. 수영 때문에 좀 깎였어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요? 어머니, 수영 때문에 진짜 깎인 게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내신은 좋은데 학생부 걱정이에요. 학생부 교과로 가야겠어요. 저한테 막 들고 와요,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얼굴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학생부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학 갈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2, 3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뭐죠? 도산서원. 뭐죠? 배제학당. 같은 시대는 아니에요. 제가 상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앉아 계시니까. 구한말에 천재적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놈 똑똑하네. 어딜 보낼까? 여길 보내야죠. 도산서원에 보내야죠. 그래야지 사서삼경을 얘가 10몇 살에 뛰는 애인데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왜? 도산서원 들어갔어. 당시 최고 교육기관이죠. 도산서원 들어갔어. 자랑하고 다닙니다. 뿌듯해요. 그 할아버지까지는 잘 살아요.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절에 가서 간판이나 그려주고 글씨나 써주고 기생집에서 술 먹다가 네, 김천 땅이다 우리 거였는데, 청주 땅이다 우리 거였는데, 그리고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전파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소수입니다. 소수. 시대가 막 바뀌어요. 나라가 망하고 막 이래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거 어떡하지? 다들 도선서원 가려고 목매고 기다리는데 훈장 선생님 모셔다가 공부하고, 우리 애는 배제학당을 집어넣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가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학생들이 여잔데도 거기 배제학당에 들어갔네. 신여성, 시 쓰고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개발하고요. 일본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뭐 하냐면 정치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선생님도 되고 다 합니다. 뭐를 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소수에 여기 보낸 사람들이 아이가 30살이 되는 시점에 내 시대를 경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미래를 예측하시고 지식사회에 적합하게 키우신 거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는 시점에는 사회가 바뀌어요. 아이가 살아내야 할 사회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처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대는 바뀌죠? 누구나 알아요. 근데 왜 주저할까요? 첫 번째, 잘 몰라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두 번째, 당황해서. 왜? 내가 가진 걸 아이한테 전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하던 공부법 아니래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학원 아니래죠? 선생님 아니래죠? 지필고사 잘 보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래죠? 막 3대 7로 바뀐대죠? 내가 뭘 해줘? 하던 거 그대로 하자. 일단 어떻게 될 때까지는. 그래서 다들 어디 갔냐면 옛날에 도산서원에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좋은 훈장님 모셔다가 공부시켜가지고. 일부만 여기 갔고요. 그 소수가 내 시대를 경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싫으나 좋으나 이런 갈림길에 서 있고요. 이 사회가 변혁이 되는 거 우리가 못 막고요. 이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 여기가 최하한 선이고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고요. 추석 연휴 전날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장 큰 교육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목이 아프지만 이걸 줄여서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분들도 정확한 선택해 주셨으면 하고요. 에듀플렉스를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셔도 됩니다. 두 가지는 꼭 하세요. 첫 번째, 수업 리뷰노트 쓰게 하시고요.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노트 연습시키세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하면 한 학기 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점에 내원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